인력을 수급하는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인력이야 뭐 무궁무진하죠. Mission everything $10,000. The same thing here, everything $30,000. 애국이라는 게 따로 없죠. 해외 오지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뛰시는 우리 재외 교포 그리고 한국의 사업가 여러분들께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실제로 내가 이 농기계 사업은 2004년도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20년 다 돼가죠. 나이지리아에서 25년간 사업을 하고 계신 손병철 사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일을 시켜봐서 일 못하는 사람은 계절하고 계약을 할 때에 아예 단서를 붙여야 돼요. 많은 상패와 감사패 그리고 인증서에서 25년 손병철 사장님의 나이지리아의 사업의 노하우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손병철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이지리아 사업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를 따라오시면 아프리카가 보입니다. That registration, maybe agents will take care of that. 에이전트에서 anyone selling. Yes, agents. Maybe this already equipment, milling, already item. everything with the name. One by one. Okay, fine. If you need to know what you. And Gigi. Okay. Yes. The price is there. Each equipment, Yes, price there. everything within. Yeah, no price no. You never give. I give him. Okay, I will need the prices. Okay. Please, because No, if he sent to you, you no understand. okay, I sent you again okay, writing sir. for you. Okay. See ya. Maybe after election, I don't know, dollar up and down. Yes. Is happy. Yes, and Yeah. after election, people release mone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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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people release money. yeah, So this equipment, I will start the Facebook yeah. today. Then Yeah, okay, these agents, I will call. They're in Lagos. okay. I will call them. And Gigi. Okay. Yes. The price is there. Each equipment, Yes, price there. everything within. Yeah, no price no. You never give. I give him. Okay, I will need the prices. Okay. Please, because I sent to you video. 옆에서 줄곧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변호사 아니타와 손병철 사장님 간의 미팅을 지켜보면서 손병철 사장님의 정열적인 사업 에너지는 20대, 30대도 부러워할 만큼의 정열적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로의 사업 진출은 무척이나 험난하고 먼 길입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25년간 한 분야에서 그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있는지 몸소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은퇴하지 않고 정열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하우와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마지막 전쟁은 식량과 물의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농기계가 나이지리아로 진출을 해서 배고픈 농민들의 배를 채워주고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50년이 되면 나이지리아의 GDP는 인도,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4위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2100년이 되면 인도에 이어서 인구 8억을 보유한 중국을 넘어선 세계 2의 인구 대국이 됩니다. 그야말로 식량 생산은 그 국가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전 영토를 우리 한국의 농기계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손병철 사장님이 나이지리아에 주력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은 벼 건조기, 콤바인, 라이스 스팀 보일러, 건조기, 파종기, 이양기라고 합니다. 그중 라이스 스팀 보일러는 한국에서는 필요치 않지만 나이지리아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맞춰 손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을 하셨다고 하네요. This is vegetable dryer, cassava, yam chips, what is plantain chips. okay, I know this. 나이지리아에서 25년간 사업을 하고 계신 손병철 사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오랫동안 사업해서 나이지리아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뭐 나름대로 고령의 연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여기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지금 몇 년 사업하셨다고요? 여기 나이지리아에 들어오게 된 거는 한
시작한 건 한 25년 이상 되는데 실제로 내가 이 농기계 사업은 2004년도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20년 다 돼가죠. 계기는 무슨 계기로 오셨었을까요? 나이지리아에? 아, 처음에는 돈 받으러 왔어요. 네. 돈을 받으셨나요? 못 받았죠. 못 받으셨어요? 받았으면 다시 안 들어왔겠지. 아, 그 사업하려고 작정 이제 하신 거네요. 그래서 마음 먹으신 거네요. 예, 이제 한국에서 뭐 좀 제조업을 하다 다 접어치우고 네. 이따가 놀기는 뭐 하고 해서 놀라이는 아니고 그래서 농기계를 시작하게 됐죠. 농기계는 또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아, 저는 내가 이제 제조업을 할 때에 기계에 대해서 좀 아니까 네. 내가 아는 걸 해야 되겠다. 네. 모르는 거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계는 뭐 종류는 틀리지만 작동 방법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그 나이지리아가 농업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65%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북쪽으로는 뭐 많은 농민들이 있는데 그 앞으로 나이지리아 농업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 나이지리아는 지금 현재도 농사를 안 지으면 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럼 현재는 나이지리아가 쌀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요즘엔 좀 줄었어요. 처음에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뭐 쌀 수입이 세계 3위라 소문까지 났었는데 인구 증가율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네. 인구도 많은데다가 전부 그 기계화가 아니고 손으로 하다 보니까 네. 수확량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좀 재미는 보셨습니까? 농기계 하시면서? 글쎄 뭐 한국에 있으면은 내가 벌이가 없죠. 여기 네. 오면 그래도 뭐 생활비는 버니까 네. 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먹으면 되죠. 아이들 다 또 좋은 대학 보내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좋은데 이건 아니고 뭐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한 거지. 네. 농기계 분야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사장님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글쎄 뭐 지금 인도나 중국 사람들 외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농기계를 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어요. 네. 네, 없고 뭐 갖다 파는 사람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아직까지 그렇게 소문난 사람은 없어요. 네. 사장님 여기서 사업하시면서 네. 정말 뭐 20년 동안 많은 걸 보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이지리아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농업은 나이지리아가 농업을 포함해서 많은. 네. 앞으로 비전이 크죠. 네. 뭐 이 농업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네. 제조업이 없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권유하는 건 제조를 해라. 네. 수입해서는 성장할 공장을 만들어라. 공장을 만들어. 호텔만 만들지 말고. 그 대신 문제가 기술이 없어요. 네. 이제 내가 권유하는 건 너가 기계를 사면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주마. 네. 그럼 그 기간 내에 기술을 다 못 배웠을 때는 네. 너희 직원들을 한국에 보내서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 기계를 돌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럼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농기계를 판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6개월 동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작동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돌아가요. 판매처는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판매처는 지금 환율 때문이죠. 환율만 안 되면 많죠. 네. 정부에서도 뭐 농업에 대한 것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로는 정부에서 지금 쌀 수입을 안 하고 자기네가 자부자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정부에서 그 발표가 있었는데. 계속 발표를 하는데 현재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나이지리아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가진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정말 한국에서 차고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나이지리아에서 뭔가 사업을 해서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 좋은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 뉴스가 문제예요. 네. 한국에서 나이지리아를 들으면 엄청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내가 여기서 한국 YTN 뉴스를 보지만 나이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남북 간에. 실제로 여기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위험한 게 없거든. 왜? 자기 할 탓이니까. 네.
왜냐면 해외 나갔으면은 남의 나라 법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나라 법을 따라야지. 네. 이 나라 와서 한국식으로 다 한다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막 크게 위험을, 물론 뭐 항상 조심을 하지만 예. 위험을 느끼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 이제 내가 지방을 전에는 참 이 나라 전국을 다 다녔어요. 그렇죠. 뭐 네. 밤낮 없이 다녔는데 얘들도 이제 나보고 위험하니까 밤엔 댕기지 말아라. 근데 뭐 길거리 오다 중간에 잘 수는 없잖아요. 어떤 데는 도착하면은 뭐 밤 새벽 2시도 되고 12시도 되고 10시도 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아직 한 번도 뭐 당해본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치안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안 다니는데 어디 지방을 갈 땐 꼭 미리 사전에 네. 확인을 하고 갑니다. 네. 그렇다면 사장님 좀 나이지리아에서 예. 뭐 혹시 나이지리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예. 추천하고 싶으신 혹시 이런 사업이나 공장 또는 생산, 제조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제조는 무조건 하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특정 지어 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의 건축 자재라든가 뭐 천장재라든가 뭐 바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건 대환영이죠. 뭐든 뭐 물론 필요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 지붕재, 천장재, 바닥재, 창틀, 창문, 문짝, 그다음에 시큐리티 도어, 네. 예, 방화문이죠. 방화문이죠. 철문. 네. 예. 네. 이거는 여기 대인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팔리는 게 중국 문짝이 들어오는데 너무 품질이 약해서 너무 안 좋죠. 그러나 수요가 무궁무진합니다. 유충한 인구도 저는 대한민국 인구만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나라 인구가 통계적으로 이 나라 사람이 조사한 거는 네. 2억 4천인데 네. 우리가 봐서는 3억이 넘습니다. 네. 왜 3억? 여기는 그 주민등록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골서 나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몇 명이 사는지를 몰라요. 네. 그 지금 언제 한번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세계 2위 썼다가 인도한테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이 3위 썼잖아요. 네. 지금 얼마 안 가면은 나이지리아가 세계 3위 됩니다. 애국이라는 게 따로 없죠. 해외 오지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뛰시는 우리 제외 교포 그리고 한국의 사업가 여러분들께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오지에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뛰시는 많은 사업가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나이지리아에서 건 25년을 한결같이 농기계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나이지리아에 수출을 하고 계시는 손병철 사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손 사장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나이지리아에 관심 있고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조 공장이 전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제조업을 하거나 생산 공장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기 장단점은 첫째가 전기가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제조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방법은 이 개인이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단체로다가 집단을 만들면은 전기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공단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공단을 만들면은 거기에는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개인으로다가 하나씩 했을 때 조그맣게 해서는 안 그건 된다. 전기 공급이 힘들어요. 예. 네. 그건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고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인력이 뭐 무궁무진하죠. 네. 서로 일자리가 없어 난리니까 인구는 많은데 뭐 거의 노는 사람이 뭐 전반이니까 네.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이 뭐 힘은 좋고 더위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뭐 머리도 또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애들은 좋죠. 그러니까 골라 쓸 수가 있는 거지. 네.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일을 시켜봐서 일 못하는 사람은 제재라고 계약을 할 때에 아예 단서를 붙여야 돼요. 네가 여기서 일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르지 못하면 너는 여기서 퇴사시킨다. 그런 조건으로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네. 월급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했을 때 뭐 초보자
그다음에 중간급, 그다음에 기능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월급이 거저죠, 거저. 네. 솔직한 얘기로 100불도 안 줘도 되는데 뭐 이 지방 같은 데는 뭐 한 2, 30불만 줘도 서로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30불이라고 그러면 한국의 돈으로 뭐 약 한 5만 원, 4, 5만 원. 많이 주면 4, 5만 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또 여기 외국 기업이 와서 하면은 우리나라도 옛날 마찬가지지만 외국 기업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그 재미는 나이지리아 월급보다 많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줘도 한국 월급이 되면 뭐 솔직한 얘기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렴한 인건비. 예. 예. 그리고 많은 노동력.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장에서 생산을 했을 때 판매처인데 예. 사장님 보시기에 판매처는 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판매처는 아이템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네요. 예. 무궁무진합니다. 판매처는. 네. 예, 그리고 조건이 이 나라의 성격이 그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는 아이템이 좋다. 네.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럼 독점하는 조건은 뭐냐? 선금을 갖다 맺게요. 네. 예. 음. 그런 조건이면 해주면은 뭐 돈 받아가지고 물건 만들어 파는데 걱정할 거 있습니까? 아 여기는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텍스타일 같은 것도 인도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맞는 거는 여기서 만들어요. 네. 근데 수입 제품은 아직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텍스타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많이 수입을 하죠. 뭐 한때는 그 레이스 같은 건 뭐 이 나라를 다 휩쓸다시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인도제나 중국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 수입에 의존하지 예, 않습니까? 한국이나 일본, 뭐 독일, 영국 이런 데 거는 수요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여기서 제조를 하면은 뭐 좀 거짓말을 좀 보탠다면은 돈 버는 건 일이 아니죠. 네, 그동안은 제 입으로만 나이지리아를 그리고 나이지리아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오랜 시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해오신 손병철 사장님 뵙고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잡아서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나이지리아 아부자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린 여기는 굿모닝 아프리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